쏙쏙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도 궁금한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언제가 진정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일까라는 부분이에요. 언제가 진정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일까? 자, 우리가 바닥이라고 느끼는 감은 딱히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만큼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바닥이 언제였나 느끼는 시점은 시간이 흐른 후에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히 꺾여서 하락의 최저점과 그 이후로 올라가는 반등점이 만나는 곳이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결과가 나오고 우리의 눈에 그 그래프가 보여지는 그 시점이라야만 바닥을 확실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97년 그리고 98년에 경험했던 IMF 외환위기 당시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3만 원대였습니다. 그때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삼성전자는 그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3만 원대가 이 바닥이었던 셈입니다. 2009년에서 2016년 부동산 가격 이 안정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3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부동산 침체기였었어요. 서울의 이 정비 사업도 이러한 찬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에 조합들은 일반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매우 애를 먹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아닌 바닥을 이루는 가격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할 수가 없었겠죠. 가격을 높게 하면 분양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일반 분양가가 비싸져야 조합으로서는 이 수익이 많아져서 조합원들은 그만큼 추가 분담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재개발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조합원은 각자가 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조합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즉 조합원이 되는 목적이 헌집을 출자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조합원 명목으로 분양받고 이에 대한 추가 분담금을 싸게 내거나 오히려 환급을 받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구에 있는 모 뉴타운 재개발 구역은요 2019년 당시에 33평의 평균 일반 분양가를 7억 중후반대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일반 분양은 그 다음엔 2016년 7월에 하였고요. 물론 이 조합원 분양가는 6억 원 초중반이었습니다. 지금 그 아파트의 매매 시세는 다소의 가격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2023년 6월 기준에서 약 23억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니 그때가 바닥이었던 셈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은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직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바닥을 느낄 뿐입니다. 부동산 분야는 주식처럼 사고 파는 것이 재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을 기초로 한 주식의 기술적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바닥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택시장의 수요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한 전세 동반 갭 투자 수요입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현금 주투처럼 무수히 청약으로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요, 2020년 이 8월 이후로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이 중과 규제 때문인데요. 일부 언론들이 이 투자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의 가격 하락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2020년 8월부터 시행한 취득세 중과의 영향이 큽니다. 2020년 8월 시행한 취득세 중과는 1주택자가 이 조정대상 지역의 한 채의 주택을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8%, 2주택자가 3주택자가 되는데 15%를 부과했습니다. 투자 수요는
대부분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들에게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무주택자가 1주택을 구입하는데 반드시 실거주 목적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2021년에 아파트 가격이 표면적으로 상승하였던 이유는 막차를 탄 실거주 수요 때문인데요. 이 시기의 거래량은 당연히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처럼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한건만 이전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어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다라고 언론에서 떠들던 시기였습니다. 거래량은 없고 가격만 올라가는 이른바 거품인 시기였던 거죠.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 바닥은 지난 2010년대 초중반처럼 매매 가격의 안정을 보이는 박스권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올라 전세가율이 60% 정도인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갭 투자 금액이 최소일 때입니다. 매매 가격이 안정되어 있으니 지난 정부처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데 중과세도 없었습니다. 중과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몰랐지만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그 시기가 바닥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가 하락으로 부동산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2022년 말 그리고 2023년이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방금 언급한 2010년대 초중반에 형성된 바닥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때의 바닥은 금리라는 지금처럼 일시적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 및 서울 근교에 약 10만 가구 정도로 신규 보금자리 주택이 나올 정도의 공급의 여파가 강했던 진정한 바닥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진정한 바닥은 아니다.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의 저렴한 대량의 공급이 없기 때문이죠. 진정한 바닥은 수도권에 약 30만 가구가 입주할 3기 신도시가 입주할 즈음 대략 2027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신규 공공택지에 입주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액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입니다. 기존의 다른 신도시 건설과 다른 점은 이 3기 신도시의 전부는 아니지만 GTX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업무지구와 30분 내에 정도 교통거리로 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상당 부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버금가는 아파트가 대량 공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가구가 입주를 약 5년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아파트 가격은 일정 부분 안정세를 이어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지난 2010년대 초중반 상황의 가격 안정기가 다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가 진정한 바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지금처럼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차이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도 뒷받침되면서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안정세라 하더라도 서울 및 수도권은 지역마다 가격이 차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양극화 혹은 세 개 등급으로 나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이 가격이 안정된 상태에서 같은 서울 지역 안이라도 부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나 별도의 업무지구가 건립되어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쏙쏙 부동산이었습니다.